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해 드렸거든요. 원 있을 때 원에서 얘가 지금 회전을 할 때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각도하고 관계 당연히 다 알고 있어. R세타가 L이니까. 속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몇 초 얼마씩 이동한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R이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그걸 잘 봐야지. 호의 길이를 움직이는 상황인가 각의 속도를 말해줬나. 몇 초 3씩 두 가지야. 호 위를 움직이는 경우. 알았어? 그 경우에는 몇 초 3씩이면 만약에 3t가 호의 길이고 그럼 R세타가 돼서 세타의 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3t로 세팅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이 몇 초 3씩 커진다라고 하면 그냥 세타는 뭔 거야? 3t인 거야. 일단 이건 구분합시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뭐 속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리 t에 대해서. 얘가 움직인 거리가 t예요. 얘가 반지름이 이제 5잖아. 그지? 그러면 얘 각도는 뭐겠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세타는 뭐겠냐고. 5세타가 t인 거잖아. 그래서 5분의 t가 되는 거야. 알았지? t로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에서 PQ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지? PQ. 봅시다. PQ 길이는 원에서 그 현의 길이라고 하죠. 원에서 어떤 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삼각함수 안 쓰고 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 거리 구해가지고 반지름이랑 뭘 써? 피타를 쓰죠. 삼각함수를 쓸 때는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R에다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R 사인 알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그림에다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얘를 반띵을 해요. 반띵을 하면 이게 뭐가 되지? 5분의 t를 절반하니까 10분의 t겠네. 그럼 그걸 사인을 해. 이해됐어? 사인을 하고 몇 배? 2배를 하면 돼요. 따라서 PQ 길이는 그래서 지금 10 사인 10분의 t가 되는 거. 거기다 집어넣고 나서 이 친구의 이제 뭐 주기 셔츠에서 식 세우란 얘기인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끝나요. 대신에 길이잖아. 그지? 길이기 때문에 뭘 씌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길이라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그죠? 이해됐어? 왜냐면 이거 현재 그림이 지금 예각인 상태 아니야? 그지? 예각인 상태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둔각으로 넘어가면. 알았니? 너 넘어가면 어떻게 돼? 물론 사인이니까 둔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둔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180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둔각이면 사인은 상관이 없거든. 여기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현 그리는 건 똑같이 그 아이디어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게 그냥 돌았을 때 Q가 움직인 거리 T에 대해서 그냥 PQ 길이니까 봐봐. 여기가 시작이 얘가 P지. Q가 이렇게 돌다가 여길 넘어가면 Q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PQ 길이가 뭐가 되지? 이 길이가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된다고 이번에는. 그런데 이 각도가 얘가 아니지 않나? 그죠? 우리가 계산한 각도는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 방식은 똑같습니다. 식은 똑같은데 이걸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몇 도가 되죠? 그 길이가? 부호가? 음수가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각도의 범위가 따로 나와 있든 없쨌든 간에 그냥 단순히 PQ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서 물어본 게 주기 이런 거잖아. 최소. 그럼 절대값 이거 의미 있지? 그죠? 답을 결정 짓지 않나? 이거 지금 절대값 하면 사인 그래프 어때요? 주기 절반으로 줄어요. 맞죠? 최소값도 달라지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사인으로만 해버리면은 최소 할 때 음수 나오는데 그거 좀 이상한 거 못 느꼈냐? 응? 물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이제 만약에 PQ 길이를 음수로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5번 문제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을 알아도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답은 마이너스 24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렇게 하면은 여기에 5배를 했구만. 그지? 그럼 얼마로 해야 돼? 마이너스 50에 사인의 10분의 t에다가 절대값 씌워주고 뒤에 얼마 있어? 플러스 8 있는 거니까. 알았지? 이렇게
그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값은 주기하고 최대 최소? 그죠? 근데 최대 최소가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절대값 있으면 달라진다고. 절대값 sin x 어떻게 생겼냐? 최대값 얼마니? 1이야. 최소값 0이에요.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어떻게 되겠니? 0에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알았어? 이해됐죠? 절대값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고 뿔만 50 생각한 다음에 8 더해버리면 이거 절대값 없는 거 푼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중요하다니까. 이해됐어? 최대 최소값이. 따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친구가 얘만 보면 돼. 얘가 지금 0에서 쌤처럼 이렇게 써봐봐. 이거야. 이 절대값까지 해서 알았냐? 이렇게 해서 부동식으로 만들면 안정법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얘가 지금 0에서 1 사이 아니냐고. 그 마이너스 50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0에서 0까지겠지? 여기다가 얼마를 더했어? 8을 더했잖아. 이렇게 가면 절대 안 틀리지. 실수 안 하죠. 마이너스 42에서 8까지로 가시면 돼요. 알았냐? 풀어서 틀리는 것보다 차근차근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됐지? 주기는 원래 주기의 절반인 건 알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8번. 얘가 지금 이거 8번이 안 되면은 그거 우리 고쟁이 스텝 1도 해야 된다. 알았지? 연습해야 돼. 지금 5에 2x 지금 내가 유형을 니네가 공부해야 되는 유형을 이야기를 해줄 텐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 원래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A까지 넘겨가지고 범위 한 다음에 이제 그치? 서로 다른 두 실근 뭐 양수 조건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치환을 했어. t제곱 마이너스 5t죠. 는 A. 그럼 넘기죠. 빼기 A는 0으로 해요. 이게 이제 지금 고1 내용을 갖다 쓰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바뀔 때 근의 조건이 뭘로 바뀌어? 서로 다른 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며. 그냥 두 실근인지 서로 다른지도 확인하시고. 그럼 t로 치환을 하면 서로 다른 두 뭐야? 양의 실근으로 바뀌지. 그지? 치환한 게 양수인데 x가 백날 음수이면 어때? t가 그래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방학 때도 이걸 정리해도 어떻게 해줬냐면 니네가 3월 달에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x가 양수 그러면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는 1보다 커. x가 실수가 된다. 그러면 뭐 a의 x제곱 다 되는 거니까 t로 치환하면 t는 양수 다 내가 적어줬잖아. 예를 들어서 x가 뭐 5 이상이다. 그러면은 a의 x제곱이 t라고 되면 t는 얼마보다 이상? a의 5제곱 이상. 물론 이제 부등호가 바뀌면은 그 밑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반대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포인트. 눈 떼!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인데 양의 실근 조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과 판별식이란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은 그러니까 뭐 두 군의 합은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양수니까. 그럼 두 군의 곱이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기기 전에 한번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넘기기 전으로 바꿔보면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지. t제곱 마이너스 5t는 a로 갈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랑 수투를 했잖아. 수투에서 여러분들 판별식 쓰디? 3차 4차 함수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했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 그었지.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 이런 것도 다 그걸 할 줄 알면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프의 교점 이야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봐.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거 그릴 수 있죠. A를 안 넘긴 이유가 얘는 그릴 수 있는 거거든. 그치? 만약에 이거 해서 두 군이 사실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 판별식 쓰고 두 군의 곱이 양수다라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풀 수도 있다고. 이차 함수를 그리는데 양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t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냐? 0하고 5가 실근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니네가 봤을 때 a가 어디 지나면 되겠니? 여기 밑에 지나면 되겠지. 그죠? 이게 됐습니까? 따라서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꼭지점에 y좌표에서 0 사이를 지나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 t가 두 개면 x도 두 개니까. 알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다 그러면 어디 지나면 될까? 꼭지점 아니면 여기 위에 지나야 돼. 그래야 빠짐없이 체크할 수 있죠. 실근이 하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2차 방정식 뭐 생각하면 당연히 무슨 생각 먼저 해? 중근부터 생각하겠지. 그 중근만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이해됐어? 2차 함수가 실수 전체 범위일 때는 당연히 실근이 하나인 거는 중근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때? 가다 끊겼지? 그럼 교점에 하나가 있는 곳이 꼭지점뿐만 아니라 여기 위도 다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은 거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왜? 난 좋아하지 않는 건 다 싫어하는데. 뭐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 이분법적인 거. 그러면 나도 싫어하겠네. 아니죠. 쌤은 좋아하세요, 제가. 호호. 너 혼나? 어른한테 거짓말 혼나? 13번 봐. 13번. 네, 솔직히 저 음. 말 하나 하자면 찍었어? 아니 12번 거기 5B가 1인데 걔네 제곱해서 더했을 때 2 아니면 나올 게 없습니다. 남아. 아, 생각을 했는데 나 보기 싫어. 금요일에 오신대요, 혜원 씨. 내가 뭐. 요즘 회원이 금요일에 안 와도 돼. 요즘 금요일 야자해요. 야자에서 숙제하는 거지. 어제 야자했어? 아니 어제 야자 안 했어. 그래서 안 했네. 야, 자, 13번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누구야? 다 틀릴 수가 있죠? 아닌데. 응? 그러니까 한 명 빼고 그 다음 끝까지 들어. 유령. 끝까지 들어. 한 명 빼고 다 틀릴 수가 있죠? 멋지다 이거는. 야, 근데 잘 봐. 니네가 코사인 그래프를 못 그리는 애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m5분의 2x 직선을 못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근데 지금 사인 그려놓은 친구도 있고 그럼 조용히 y축을 어떻게 하면 돼? 한 칸 살짝 반으로 옮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려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잘 봐. 내가 어떻게 그리나? 나 지금 y축 안 그렸지? 그렇지. 일단 그리고 찌그러졌는데. 조용. 그게 뭐죠? 에헤이 에헤이 미분합시다. 진짜 미분해요? 감당할 자신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어차피 절대값 코사인 2x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운데 갈라가지고 잡고 2 잡은 다음에 맞죠? 그죠? 1 넣으면 1, 2, 3 들어있잖아.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2x입니다. 근데 무조건 얘 최대값 2 나오는 곳까지만 하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주기 얼마야? 원래 코사인 2x 주기는 원래는 파이죠. 근데 이 친구의 주기는 2분의 파이고 맞지?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값이 나한테 필요한 게 지금 x가 얼마인 거야? 파이까지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파이까지만 그래서 직선 긋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그죠? 1, 2, 3을. 이해됐어? 그러니까 2일 때는 2파이분의 2x인 거니까 x 이게 얼마? 2 되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x가 얼마? 2파이가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또 3으로 바뀌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 3개만 그어보면 결정계수가 나와요. 알았어? 원점은 일단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왼쪽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음수 쪽은. 그렇게 되는 거고. 시간이 남았을 텐데. 그죠? 시간이 남았는데도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은 오, 정답률 높은데? 맞아요. 한 명 맞았어요. 진짜 거짓말 진짜 몰랐어. 진짜 거짓말. 그럴 수 있어.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릴 거야.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오답은 뒤지게 안 하는구나. 이것들이.
실력이 안 느는 데는 이유가 다 있다. 틀린 걸 계속 또 틀리고 또 모르고 계속 제자리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새로운 형태였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쌤 저는 왜 수학 실력이 안 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알면서 물어봐. 그러니까 이 대답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평소에 쌤이 하라고 하는 걸 좀 해라. 다시 풀고 그런 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날로 먹고 싶은 거지. 마법의 물량. 그러니까 배짱이라는 거지. 아니 그냥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내가 하라는 걸 안 하면서 수학을 잘하고 싶은 게 사기꾼 마인드지. 그런 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알았어? 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알았지? 발전하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칩을 심어서. 그러니까 그 칩을 뭐 지금 뭐 넣어줘 USB라도 꽂아줘? 제발요. 하지 않은 거. 근데 USB를 꽂아도 안 돼. 왜요? 왜? 거기 안에 있는 것만 알잖아. 계속 새로운 게 나올 텐데. 더 꽂으면. 여기 계속 꽂아? 업데이트해서 꽂고. 근데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학 문제를 그 고등학교 문제를 다 꽂아도 수능 만점 못 맞아요. 왜? 거기 없는 게 나오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교재들을 싹 다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30문제 꼴랑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좋은 문제를 만들려고 그럴까? 아니야. 어떤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들은 늘 보는 게 나와. 어제 3학년 애들이 작년 실시한 수능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반 이상은 어디에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능 문제, 킬러 문제를 예상을 해서 유형을 미리 예상을 해서 애들을 연습시켜서 우리 쌤반 아이들이 정답률 50% 이상이 나왔지만 그래도 예상해서 풀려도 나머지 50%는 틀리잖아. 그치? 그런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예상을 해도 어쨌든 형태는 조금씩 달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싹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100점은 안 나와. 그 100점은 대단한 거지. 근데 머릿속에 그냥 넣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USB를 꽂아도 안 되는 거야. 주인만 돼갖고는 안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된 형태에서는 사인 X,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루트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냐, 여러분들한테. 코사인 세타를 X, 사인 세타를 Y로 치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입니까? 1입니다. 따라서 XY는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환을 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Y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5K 마이너스는 0이니까 결국 이걸 이쁘게 정리하면 넘기면 Y는 뭐야? 얘네들 K에 X 플러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뭐야? XY는 원 위에 있는 점이면서 마이너스 5,1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다. 그지?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원 위에 있는 점들만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둘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알았어? 둘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 원과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기울기가 K가 기울기죠? 기울기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를 물어보는 거야. 알았냐? 이해됐지? 그러니까 1학년 거랑 같이 연결된 문제니까. 그랬을 때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니까 대신에 이 원이요. 잘 보세요. 문제가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타가 파이에서 2파이까지죠. 무슨 뜻입니까? 그지?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 위의 점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잡으면 세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요? X축의 양의 방향. 우리가 알고 있는 동경이 쪽. 여기서부터 올바르게 세시 방향에서 그대로 출발하는 게 이게 요 친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환을 할 때 그때 이 설명 같이 했거든. 이거 바뀌면 코사인 세타가 y고 사인 세타가 x 이렇게 바뀌면 또 이야기 달라진다고 그랬어. 근데 그치 어쨌든 그러면 얘도 바뀌어요. 맞니? 그치? xy가 바뀌니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되니까 직선이 다 이쪽으로 몰려. 그럼 기울기는 역수가 되겠지. 상황은 똑같아.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대신 어떻게 한다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세타의 기준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이렇게 잡으면 여기 출발. 이쪽에서 이렇게 출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타가 파이에서 2파인데 왜 x축 양의 방향에서 출발하나? 아니 그거 말고 저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 점을 이렇게 잡잖아. 이런 거야. 하나를 잡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각도를 아니다. 이쪽이다. 반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지. 이쪽이. 시계 방향.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이제 세타를 얘로 잡았을 때가 요거거든. 그지?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이 그림에서 그러면 사인 세타가 x가 되려면 세타를 어디로 잡아야 돼? 이 삼각형에서. 이거 아니야? 이거 1이라고 치면? 그죠? 그러니까 이쪽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 돼야 돼. 시계 방향. 반대만 했다.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됐어? 이쪽 기준으로. 알겠지? 각도를 잡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각도가 되는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가 뭐야? 얘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 위의 점에서 x좌표를 코사인 세타를 주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여기서부터 배웠으면 이게 익숙할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각도를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요걸 쓰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니까 원이 반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2파이가 전체인데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파이 갖고 거기서 2파이까지만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반원에서 점 좌표는 마이너스 5,1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위치가 반원이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 5,1이면 한 요 정도에 있지 않을까요? 그지? 여기서 직선을 긋는 거니까. 그럼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가장 마지노선이냐? 접할 때가 답일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가장 완만할 때가 어디겠어요? 여기를 지날 때가 가장 완만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지날 때가 가장 완만할 것 같은데. 이해됐지? 그러니까 하나는 요 점을 대입하면 되고, 하나는 접선을 그으면 되고. 진짜 한번 패볼라니까, 저걸. 자, 132번 보면. 로그 2의 n 빼기 로그 2의 k 이렇게 했는데 얘가 정수. 그러니까 여기 이런 문제들은 문제를 볼 때 잘 봐야 돼. 누가 정수고 누가 자연수인지. 알았어? 지금 k가 정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k죠. 그지? 이 집합의 원소가 k인데 이거의 원소 개수를 f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에 거기 예를 들어서 10이 5라고 돼 있는데 문제를 파악할 때는 대입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알았지? 근데 예를 들어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나 이거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얘가 지금 결과가 뭐라고 했어? 얘가 정수. 지금 K는 K는 정수가 아니라 이건 자연수죠. 문제에 써있죠. 자연수 집합을 S라고 할 때 그죠?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수인 거죠. 요거 로그 뺐으면 자체가 정수가 되는 거고 맞지? 알았어? 근데 n 왜? n도 자연수 아닌가요? 네 맞아요. n 자연수. 그러니까 n은 지금 거기 자연수 집합의 원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정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나오면 k분의 n이 정수니까 정수를 뭐 m이라고 치면은 k분의 n이 뭐가 되는 거야? 2의 m제곱인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n을 찾으려면 n은 뭐야? k 곱하기. 이런 여기까지는 다른 문제에서 해봤잖아. 그지? 이런 거. 그리고 이때 m을 넣으면 k도 같이 정의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엔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n의 약수가 k하고 2의 m제곱인 거야. 알았어? 약수가. 그런데 생각해봐. m이 지금 뭐라고요? 얘기야?
정수란 말이야. 정수기 때문에, 그지? 정수를 넣으면 이건 약수 개념 이상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수는 분수, 2분의 1 약수입니까? 약수로 대답 안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m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분수될 수 있어요. 알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이 10이잖아. 그럼 10이면 k 곱하기 2의 m제곱꼴로 만드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5 곱하기 2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로만 하면은 m이 자연수일 때는 이거 하나.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얼마든지 얼마 곱하기 2의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이 뭐뭐 있어요? 2의 0제곱도 있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도 있고 2의 마이너스 2제곱도 있어요.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10 곱하기 1, 2의 0제곱을 적을게요. 이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어?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면서 이 숫자는 점점 커지겠네요. 2배가 되겠네요. 그죠? 만약 이렇게 될 수가 없어서 이 값을, 얘를 얼마? 100 이하의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S라고 할 때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할 때 마냥 키울 수가 없는데 100까지밖에 못 키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애의 개수를 F10이라고 불렀으니까 이게 5개인 이유는 알겠죠? 이게. 약수라고만 생각하면 5개가 절대 안 나오지. 10의 약수 어떻게 5개야? 그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맨 바닥 사실은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서 줄여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4분의 1이면 4분의 1을 했을 때 얘가 되면 40이 돼. 그러니까 계속 2배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얼마가 되겠니? 8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여기다가 적을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얼마겠어요? 160이겠죠. 그죠? 160에 2의 마이너스 4제곱인데 160은 100을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어야지. 이게 100까지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100 이하의 자연수만 갖고 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런 이야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도 100 이하의 자연수, 얘도 100 이하의 자연수.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숫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F의 99가 1 되는 이유도, 자, 99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뭐야? 홀수기 때문에, 그죠? 99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홀수니까 99 곱하기 2의 0제곱밖에 안 돼서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홀수기도 하고 2배 하면 어떻게 돼? 180, 그치? 198이 돼버리니까 100을 넘어가잖아. 이해됐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그거 응용해서 나온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테마를 썼는데 이런 거야. 이게 홀수면 무조건 하나냐? 그건 아니죠. 49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49는 49 곱하기 2의 0제곱이 돼요. 얘 2배 하면 뭡니까? 98이야. 그래서 돼. 98. 맞지? 나누기 하면 되잖아. 홀수여도. 그러니까 이게 정수니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fn이 1인 n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문제. 그지? 얘가 그거죠. fn 1이면. 이제 알았어? 홀수인 거는 눈치를 챘을 거야. 홀수가 돼야만, 그지? 일단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홀수도 다 되는 게 아니라 뭐야? 2배를 하면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애들. 이해됐어? 2배를 했을 때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 그럼 짝수는 왜 안 되냐? 잘 봐. 짝수면 무조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치? 2를 꺼냈다가 안 꺼냈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치? 자기 자신이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얘들은 무조건 누구는 갖고 있어. 자기 자신 곱하기 2의 영역은 꼭 갖고 있거든. 그 하나란 뜻이고. 알았어? 근데 짝수들은 여기 안에 들은 2를 다시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2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홀수인데 2배 하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99 같은 애들. 얼마부터? 50? 1부터 출발하는 홀수 애들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51부터 53, 55 이런 애들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13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숫자들을 넣어보는 과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기출이니까 같이 좀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 A가 루트 A, B가 로그 루트 3의 B. 근데 A도 자연수, B도 자연수를 넣어야 되는데 집합 C는 어떻게 되냐면 두 집합의 교집합
자연수인 교집합.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A, B에서 원소를 뭘 찾아야 돼? 자연수만 찾으면 돼.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C 원소잖아. 근데 C 원소는 A에도 속하면서 B에도 속하는 자연수니까 A에서 자연수만 끌어와야지. 자연수 아닌 거는 A, B 교집합이 되더라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를 구하시오 이거죠. 알았어? 그럼 생각해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말로 정리해놓고 넘어가세요. A는 루트 A입니다. 근데 그게 자연수 되고 싶어요. 뭐야? A는 제곱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로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A는 무조건 제곱수인데 그 제곱수가 원소냐? 아니죠. 제곱수를 루트에 넣은 결과물이 원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4. 그러면 이 A를 4로 했어. 그럼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인 거잖아. 루트 A가 원소니까.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의 B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로그 루트 3의 B가 자연수를 매일 M이라고 하면은 B가 루트 3의 M제곱인데 그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B는 루트 3의 거듭제곱 형태로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이 아니죠. 이거를 뭐 2분의 1을 꺼냈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3의 2분의 M제곱으로 해석해서 보셔도 되고.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B가 자연수거든. 그지? 얘도 자연수야. M의 정체는? 짝수. 그죠? 얘는 짝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짝수야, 짝수. 근데 이 M값을 원소로 하는 거죠, 이 집합이. 맞냐? 그지? B집합의 원소가, 원소를 잘 봐야 돼. 집합은 원소가 생명이잖아. B집합의 원소는 이거야. B의 원소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A를 만약에 뭐 L이라고 하면 A가 L 제곱인데 그래도 누가? 얘가 A의 원소야. 근데 쌤이 왜 A를 이렇게 표현해놨냐면 A, B를 왜 표현해놨냐면 범위가 있어요. 그죠? A 범위가 1부터 K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올 수 있는 A의 범위가 B도 그렇고 어때? 같은 리미트가 걸려 있어. 같은 범위 안에서 B를 갖고 오고 어떻게 생긴 거? 3의 거듭제곱 형태. 그지? 3의 거듭제곱 형태 갖고 오고 그리고 제곱수죠. 제곱수를 갖고 왔을 때 그 둘이 원소는 걔네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결과물이 개수가 어떠세요? 똑같이 3개 들어있어야 돼. 이해됐니? 자, 이해가 되셨다면 K를 아무거나 써보세요. 10 해볼까요? 10 각각 A의 원소랑 B의 원소 찾아봅시다. 근데 B의 원소 중에 누구만 각각에서 자연수만 골라볼 거야. 알았어? 자연수만 골라볼 건데 그래야 교집합이 자연수가 될 거 아닙니까? 자, A가요 10으로 걸렸으면은 A는 어떤 숫자입니까? 스몰 A는 제곱수겠죠. 그죠? 제곱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0 이하의 제곱수는 뭡니까? 1, 4, 9죠. 근데 내가 이제 원소, 내가 표시한 이유가 뭐야? 원소야. 그 원소는 누가 돼야 돼? 1, 4, 9가 아니라 1, 2, 3.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런 거야. 그 문제 해석하려면 숫자를 넣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0으로 걸었어. 근데 B는 어떻게 생겼다고? 3의 거듭제곱 형태야. 근데 3의 1제곱이어도 괜찮아. 어차피 2분의 M이면 M은 얼마야? 3의 1제곱이면 M은 얼마입니까? 2겠죠? 맞죠? 3의 2제곱이면 M은 4일 거고 이렇게 원소 갖고 올 건데 B는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3의 0제곱? 근데 얘가 지금 자연수여야 되잖아. 이 자연수. 그러니까 0제곱은 필요 없이 1제곱부터 하려면 뭐뭐 있어? 3이랑 이거 두 개밖에 없네. 10이면은. 맞죠? 그럼 결과물이 뭔데? 여기 원소는 누가 돼? 내가 했잖아. 원소는 표시해준 이유가 M이야. 그러니까 이 M 숫자가 이게 원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3의 1제곱은 얼마? 그러니까 M 무조건 짝수겠죠. 2. 그 다음에 3의 2제곱 됐다. 그러면 그치 4가 들어오는 거야. 현재 이 상태에서 둘의 교집합은 누굽니까? 2 하나입니다.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봐. 이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A. 자, K를 점점 좀 키워볼게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1, 2, 3, 4, 5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추세가.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나오겠어? 이 단어.
그지? 짝수로 갈 거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가던 놈이랑 2, 4, 6, 8, 10 가던 놈이 교집합이 3개가 되려면 2, 4, 6에서 끝나야 돼. 그죠? 2, 4, 6. 그러니까 결국에 B집합의 원소는 2, 4, 6까지 해서 교집합이 3개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1, 2, 3, 4, 5, 6이 들어가는데 잘 봐. 6이 들어갔어. 여기서 딱 끝나면 깔끔해. 7 들어가도 되죠? 그러나 누구는 그치 8은 들어가서 안 된다. 오케이? 7까지 가능하고 8은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상황. 오케이? 그게 되는 K값을 니네가 정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어? 이런 느낌. 됐죠? 그래서 K값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원소 이 A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그죠? AB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원소들은 이 AB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거 강조한 겁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써줬겠냐? 자, 7이야. 루트 7이잖아. 그지? 원소인가? 뭐야. 아, 루트 A가 7인 거지. 맞니?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돼? 49. 그러니까 49는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나 A가 8일, 그러니까 루트 A가 8일 때 A는 얼마? 64. 64는 여기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근데 또 뭐냐. 밑에도 마찬가지죠. 6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지? 그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정답이다. 다시 풀었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 모아져 있는 거 교재로 나갈 거니까. 거기 정답률을 볼 거예요. 적어도 고쟁이에서 풀었던 기출문제들은 절대 틀려서 안 됩니다. 알았지? 내가 오늘 숙제를 만약에 안 내.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수학 공부를 1도 안 하겠지. 만약에 한번 그래 볼까? 안 내볼까? 그럼 네 하겠지. 일단은 안 냈으면 좋겠죠. 근데 봐봐. 숙제 안 냈어. 토요일까지 아무것도 수학을 손 안 대고 오는 사람하고 그래도 손 대는 사람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미안한데 숙제를 안 냈어. 그럼 수학을 아예 쳐다보도 않고 토요일에 학원 올 때서야 책 어디 있지 하고 책 챙겨서 오는 사람이 이 중에 우리 반 10명 중에 9명 정말 적어도 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슬픈데. 그러면서 성적 안 나오면 또 징징대지. 지금 오늘 설명 들은 걸 다시 풀어야 되는 것만 해도 지금 1시간이 넘어 걸린.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2시간짜리 냈잖아. 그럼 니네 수학 공부를 4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거든. 알았어?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알았죠?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수학 공부한 사람들이 천지에 깔렸으니까. 알았어? 자, 뭐냐면 이런 애들을 다시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요. 모의고사에서 중킬러 파트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쉬운 파트 아닙니다. 알았어? 그럼 애당초에 틀리라고 내는 모의고사 문제들이거든. 알았지? 근데 배웠잖아. 그럼 이제 풀어야지. 근데 이걸 전부 다 풀어내라고는 안 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페이지 4개, 3개, 요거 3개를 한다고 쳐. 이거 3개 니네가 다시 리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 넘어가. 알았어? 혼자서 하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쌤이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 떠올려서 하든 니네가 왜냐면 내가 마무리 끝까지 다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았어? 근데 이걸 다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또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 그럼 진짜 그 문제는 이제 절대 나오면 안 틀리는데 하다가 말았지. 그럼 에이씨 하고 끝났어. 왜 안 나와? 그거는 나오겠지 하고 그냥 똥을 치는 정신 나간 인간도 또 있고 막. 아니면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책을 봐보면은 그대로야. 뭔가 끄적대 있어. 나는 알지. 내가 칠판에 뭘 적었는지. 내가 썼으니까. 그게 정상 아니야? 자기가 쓴 건 자기가 기억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근데 일주일에 칠판을 한 3,000번 정도 쓰시잖아요. 3,000번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냐? 내가 무슨 뭐 낮에 어디 재정방 가서 수업하고 오니? 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쌤이 이 문제들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못해요. 이 직업 못해요. 외워야 하는 직업이랑 못하지. 남기 못하거든. 외워야 하는 직업은 나는 정말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의대가 실력이 됐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 점수만큼 국어 같은 게 점수 나왔으면 그냥 갔겠죠. 그지? 그랬다고 치자. 근데 세상 공평하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랬다고 치면 그래도 나는 거기서 못 버텼을 거예요. 설령 내 수능 점수가 의대를 가고 남는 점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밀렸었는데 다 맞았다고 했을 때 그지? 우연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그지? 내가 밀렸었는데 다 맞은 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렇다고 쳐.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 운이면 로또를 사지 차라리.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그 막 드라마나 이런 거 보든 어쨌든 간에 난 절대 그거 못 한다. 왜요? 졸업을 못한다고요? 그 학교 생활 자체, 그러니까 과정을 못 따라가겠다는 거지. 머릿속에 그걸 다 어떻게 집어넣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랄까, 넣어서 들어갈 때. 길 가다가 나한테 그냥 이 수학 모의고사 기출을 풀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풀거든?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거는 몇 년도 기출인 줄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치, 그들도 그렇게 오래 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많은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을 자신이 없어요. 방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나 쌤 머리에도,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암기의 느낌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뭐라지, 몸에 배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지. 그치. 왜냐면 쌤이 한 20년 또 넘겠죠. 그 우리나라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단 한 문제도 빼지 않고. 그걸 다 풀었고 수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외운다기보다는. 왜냐면 쌤이 어떤 문제 설명할 때 지금 봐봐 132번을 설명하잖아. 그러면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설명할 때 칠판 생긴 거 보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외워서 풀었으면 똑같겠지. 난 근데 꼴린 대로 풀거든.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 교재 안에는 내가 풀어준 게 어떻게 풀었는지는 기억을 하지. 그러면 거기 적혀 있어. 뭔가 적혀 있다? 근데 그게 내가 필기해 준 건지 자기들이 생각해낸 건지는 적어도 그건 구분하지. 거기서 끝나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발전이 없다고. 알았냐?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끝까지 다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전체적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134번도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134번은 지금 보면은 그냥 풀어서 맨땅에 헤딩으로 개수니까 어차피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평가원 기출 나왔을 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어떤 그 해설들이 풀이들 있죠. 그 풀이들 진짜 그지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거의 뭐랄까 그게 많이 제대로 됐죠. 왜냐하면 막 문제가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는 막 나오면 해설 강의들을 막 올린다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이제 해설 강의를 올리면 오늘 나같이 진짜야. 우리 애들도 제대로 안 보는 그런 영상을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 올리면 조회수 높은 사람이 올리면은 모의고사 문제 뜨자마자 바로 올리지 않는다. 왠지 알아? 풀이 좀 뭐랄까 조금 좀 고급스럽지 않은 풀이 예를 들어서 그죠? 좀 이렇게 저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라는 그런 풀이로 만약에 풀어버리면 욕 뒤지게 먹겠지. 그러니까 밤새 그걸 계속 한 문제를 막 한다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어차피 뭐지? 그냥 해서 그냥 해설해. 그냥 그날 모의고사 보지. 그럼 그날 그냥 그냥 시험 보고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촬영도 하는데 올해는 뭐 3학년 이제 월수금이라 목요일에 시험 보고 나면은 쌤도 아마 해설 강의를 찍어 놓지 않을까. 수업할 것도 많아가지고 1, 2학년은
채점만 하세요. 네가 모의고사 뭐 3월 모의고사 1학년 거 보는데 뭐 해설해야 되냐고. 본인 학년 거 나올 때는 쌤 해설합니다. 본인 학년 거. 그러니까 6월에 보면 수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다음 주 목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1학년 거 나오니까 재밌겠다. 한번 해봐봐. 추억의 알았지? 오늘 그치 왔어. 그리고 4교시밖에 안 해? 어차피 졸놈들은 영어부터 원래 자고요. 굶어도 자고요. 그지? 그때 그렇게 아침에? 우리 혜원이 아침잠 많아. 자, 봅시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같은 자연수요. 그럼 같대. 얘네가 값이 그냥. 그지? 자연수니까 뭐 M, K 뭐 아무거나 M 할까요? 알았죠? 그러면 NA 마이너스 A 제곱이 2의 M 제곱이고 NB 마이너스 B 제곱이 2의 M 제곱이 돼. 여기까지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거 보면 뭐 드는 생각이 있어야 돼. 같은 자리에 알파에만 바뀌었죠. 네. 그 저 자리에다가 X를 넣으면 그렇지. X를 넣으면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이면 알았어? 이런 거야. 아까 쌤이 우리 지수함수 할 때 그래프 교정으로 했던 거, 요즘 했던 거 기억나죠? T로 바꿔가지고 상수 그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 2차 함수 나만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풀어. 0이랑 n이 교점인 거잖아. 그죠? 2차 함수 위로 볼록인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냥 일단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고요. 0n이야. 알겠지? 그랬을 때 그때 누구랑 만나는 교점? 그치? 2의 m제곱이라는 어떤 상수 있죠? 얘 상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랑 x좌표 두 개가 누군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 베타가 여기서는 ab인 거지. 알았지? 근데 이제 뭐 a가 더 큰가 봐요. 그러면 뭐 그냥 a하고 b인데 그럼 방정식의 근이 누군 거야? a, b인 거고 두 근의 차가 3분의 2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러니까 니네가 2의 m제곱을 마냥 밑으로 내릴 수가 없어. 2의 m제곱을 밑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둘 사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벌어질 거고 최대 얼마까지? 일단 양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2n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길이가 n이잖아. 그죠? n 직전까지 할 수 있겠지. 왜냐면 2의 m제곱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0 직전까지 내린다고 치면 최대한 땡긴다고 치면 n 되기 직전까지는 가겠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 왜? 길이가 걸려 있어. 그치? 3분의 2n까지. 그러면 2차 함수의 성질을 쓰는 거야. 대칭축. 얘가 2분의 n이거든요. 그러면 사이좋게 얼마씩 가야 될까요? 이게 리미트가 3분의 2n까지 걸려 있으면 앞뒤로 그쵸? 앞뒤로 3분의 n씩까지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마까지 가능함? a는 2분의 n에서 얼마 간 거? 3분의 n 간 것까지가 되겠지. 그럼 자동으로 b는 결정되겠죠. 대칭성. 네. 그죠? 그래서 6분의 5냐? 6분의 5n까지가 되는 게 이 a의 범위고 그러면 자동으로 b의 범위는 그죠? 2분의 n에서 반대로 이걸 빼는 거니까 6분의 n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가 더 크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란 필요충분 조건이 이 그래프에서 b-a가 요거다라는 거고 지금 a가 더 크다라는 거는 b 빼기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알았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 바뀌었다. 이거 더 커요. 미안해요. 뭐 되게 야 아니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질 거면서 왜 이렇게 짜증냈어요? 그래서 A가 B 됐지?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를 그죠? n의 개수. 근데 이런 실수 AB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알았지? 그러면은 결국에 그냥 이런 그림이 되는 상황인 건데 요걸 이제 뭘로 해야 돼?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에서 교점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양 끝점 A, B든 상관없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가 얼마? 6분의 5n이라고 치면 결국에는 그들의 교점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의 m제곱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의 그치 이제 상황 파악했으면 그걸 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교점인 여기가 이게 지금 B잖아. 그러면은 2의 m제곱은 여기 있죠. 이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통과해야 되겠네요. 알았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저 2차 함수에다가 6분의 5n을 집어넣은 값을 뭐 K1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n 집어넣은 건 꼭지점이 y좌표죠? 여기를 K2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2의 m제곱은 요거 둘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알았어? 그지? 2의 m제곱 여기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교점 여기 사이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꼭지점 둘이 같으면 안 되지. 빼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꼭지점 y좌표는 등호가 빠질 거고 얘는 어때? 2의 m제곱 여기 들어가더라도 딱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등호 들어갔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무조건 둘의 교점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려면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수투에서는 사이값 정리죠. 그죠? 교점이 여기 사이에 존재하려면 위아래에 놓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알았어? 그걸로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개수 찾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예, 요거는 21번이었어요. 21번. 객관식 킬러. 21번. 요즘 21번은 사실 풀 수 있는 게 꽤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21번은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21번이겠지 객관식. 내년에는 15번일 거야. 모의고사 형태가 바뀌니까 고3 때는 선택 과목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고2까지는 1학년 때 봤던 것처럼 21번까지 객관식, 30번까지가 주관식 이렇게 될 거고. 그죠? 아, 연어 잘 모르죠? 선택 과목 있는 거. 자, 고2까지는요, 모의고사에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죠? 너가 뭐 선택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잖아. 배운 게 없으니까. 과학은 하겠죠. 과학은 과학 4개 중에 2개 고르고 사탐도 2개 골라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수학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통 과목이니까 올해까지는 모의고사가 1번부터 21번이 객관식, 22번부터 30번까지가 주관식으로 나올 거고, 내년부터는 내년 3월에 보는 봐봐. 저희는 아직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수학은 그냥 주면 준 대로 그냥 닥치고 풀어 그냥. 알지? 문화생지 다 주면 그 중에 네, 문화생지가 시험지가 이렇게 겹쳐 있는데 한 장을 빼면 맞아요. 그것도 무식하게 또 이렇게 넘기고 있지 말고 그 한 장을 쏙 빠면은 그 큰 거 한 장이 4면이 한 과목이 나와. 아 그 정도는 알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에는 아, 그거 계속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래 무식하게 맨날 넘겨가면서 하지 말고, 그치? 그런데 있어, 진짜 있어.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쏙 빼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그때 땡기는 거 선택해도 돼요? 지금은 뭐 그렇지. 네, 저 생명 선택 안 했는데 갑자기 생명 풀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배운 게 없는데 그걸, 그래서 올해 니네가 그래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잖니. 그러니까 내신을 한 부분, 내신 안 하고 선행한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내신 공부했던 부분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지 체크해야 돼. 과탐 선택할 때 내가 절대 해서 안 되는 게 내신 성적 잘 나온다고 그 과목 수능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방식이 다르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면 도움 된다고. 근데 수학은 내년에 3월부터는 연호야 잘 들어라. 제발 내 제자들 중에 그런 거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 너무 슬프다. 3월부터는 22번까지가 공통 과목이야. 수원 수투. 그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수능 선택 과목. 기하, 확통, 미적분 중에 본인이 골라서 보는데 수능 원서 접수할 때 자기가 적어요. 과탐이랑 사탐이랑 그거 다 미리 신청을 합니다. 그걸로 수능을 보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상관없어. 그냥 OMR에다가만 체크하고 오늘 확통 해볼까? 확통 내신까지 한 애들은 심심하면 그냥
미적분. 그래서 8개가 선택 과목이고 22개가 공통 과목. 보통 딱 반반씩 나와요. 수원, 수투가 11개씩 보통 나오는데 15번까지가 그래서 객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가 주관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21번 객관식 킬러 자리가 거기서는 15번이 되는 거고. 그럼 고3 이과 15번이 어려운 건 제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고3 이과 최근 거. 어려운 거. 그 문제 많은데 우리 테스트 같은 거 위에 쌤이 주는 거 중에 위에 최근. 알았어? 21, 22, 23. 요 3년치의 15번은 킬러예요. 근데 그 전년도 20년, 19년 그때 15번은 4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틀리면 뒤지는 거야. 알았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런 거고. 자, 나도 어려웠다고 처음에 막 바뀌었을 때. 막 왜냐면 원래 1번부터 13번까지가 2, 3점, 뭐 14번부터 21번까지가 4점 이렇게 막 머릿속에 있는데 바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1번부터 8번까지가 3점, 9번부터 15번까지가 4점,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까지가 3점, 20번부터 22번까지 4점 이렇게 돼 있어. 걸어다니는 모의고사 지도시네요. 대동여지. 쓸데없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어차피 너가 모의고사 보면은 그 메가스터디 이런 데다가 점수 넣으면 알아서 채점 돼서 나오잖아. 그렇게 하세요. 수동을 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자, 뒤에 넘어가서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보면 쌤 이어보세요. 136번. 폼 미쳤죠. 왜 그건 가려 왜? 맞지 않아요? 137 보면 되겠다. 137. 정수분, 소수분 이야기인데 137번에 자, 로그 x의 정수분 fx, 소수분을 gx라고 한대. 기억 볼게요. 자, 내가 어떤 숫자에다가 10배를 하면 그 숫자는 소수분이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10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숫자 배열이 바뀌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정수분만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 소수분은 바뀌지 않아요. 니은 fx하고 fx분의 1을 더하면 그러니까 뭐야? 정수분을 원래 거 정수분하고 역수 취한 거의 정수분을 더하면 그게 0이 된다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fx 이렇게 하셔도 되고 로그 x 지금 상용로그로 돼 있나? 문제도 잘 봐요. 상용로그로 돼 있죠. 밑이 2거나 3이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니까 fx 더하기 g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귀찮다는 사람은 n 플러스 알파. 머릿속에 당연히 얘는 뭐 정수, 얘는 0에서 1 사이 숫자. 알았지? 근데 내가 로그에 x분의 1을 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이너스 로그 x를 했네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기존에 있던 n 플러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데 그럼 소수분이 마이너스 알파 맞아? 아니잖아. 더하기 1 빼기 1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정수분 이거예요. 그럼 정수분이 하나가 빠지죠. 알고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면 0 되는 건 개소리. 더해서 0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누가? 소수분 0. 그죠? 이게 가능할 때는 알파가 0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이 정리해놔. 니은이 참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소수분이 0이다. 알았지? 소수분이 0이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면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디귿 g의 EX 로그 EX의 소수분하고 100X의 정수분을 곱했는데 그게 2 플러스 fx하고 똑같을 때 그랬어. 그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좀 변형을 좀 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g의 EX는 손대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EX 소수분은 원래 소수분의 2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원래 소수분이 0.6이야.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그치? 1.2에서 소수분이 1.2라고 대답하는 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g의 EX는 손대지 마세요. g의 EX는 손대지 마시고 대신에 f의 100x는 무슨 말이야? 두 자리를 땡겼지? 그럼 fx랑 무슨 관계겠어?
이겠죠. 근데 그게 오른쪽에 또 있네. 어머나. 그 말은 g의 EX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 무슨 말이야? X는요? g의 EX 얼마? 1. 끝났어? 아닙니다. 안 끝났나요? 근데 여기서 끝내면 나한테 욕을 또 3박 4일 동안 먹겠지. 절대 끝낼 생각 없었죠. 그렇죠. 끝내면 안 돼요. 속으로 고민하겠지. 끝난 것 같은데. 그래, 인생 끝나지 말고. 방정식이다. 그죠? 방정식이야. 약분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하루에 똑같은 이야기 2번 하게 된다. 앞에 1학년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약분하지 마라. 맞지? 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g의 EX가 이상하지. 근데 소수 부분이 1이 됐어요. 얘는 정수 부분이 0이 됐어요. 마이너스예요. 정수 부분이 얘인데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f의 1000x가 1이다. 그러면은 요거 말 되냐고 안 되냐고. 위에 거. 이거 되냐고 안 되냐고. 소수 부분이라고. 처음 시작할 때 이미 1보다 작다 해는 이거 안 되지. 미친 거야. 따라서 이것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fx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f의 1000x는 3 더하기 fx 되니까 1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38번.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이 맞네요. 이 어그로예요, 그냥? 뭐가? G 가로 EX 그냥 어그로예요. 어그로. 와, 예. 대박. 말이 안 되니까 아웃. 그렇지. 왜냐면 이게 얘들은 이럴 때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진짜 얘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gx에 대한 다른 조건이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문제에서 반대로 f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알았어? 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1이겠지. 그러면 그때는 숫자가 좀 다르게 나올 거야. 여기가 뭐 2분의 1이 곱해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해됐죠? 그럼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인 거지. g의 EX가 2분의 1이 되고 따라서 로그의 EX의 소수분이 얼마거나 0.5구나. 이런 걸로 또 스토리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지, 문제 자체가. 알았어? 근데 얘는 애당초에 소수분이 1이 되지 않으니까 나오신 거고. 반대로.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아니다. 138번 밑에